네, 한 주의 피로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TV 책방 북소리 오랜만에 북콘서트로 인사드립니다. 진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매주 금요일 6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저희가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네. 녹화 시간을 정해봤습니다. 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실시가 되니까요. 오늘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퇴근하고 뭐 TV를 통해서 저희 방송 즐기시는 네.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로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힘납니다. 북콘서트의 네. 맛이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눈빛이 이쪽으로는 안 오시고 저기 눈빛이 저쪽으로 가시는데 곧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아, 같아요. 네, 뭐 저도 이분들과 함께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인디팝의 무서운 신의 그룹입니다. 위아 영의 노래로 북콘서트 문 열겠습니다. 그룹 위아 영,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너와 손을 잡은 채로 혼자 걷는 이 길을 너와 걷고 싶어. 너와 하고 싶은 게 참 많아. 나에게만 웃어주고 또 나에게만 잘해주면 좋겠어.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 거야. 이제 내게 모든 걸 말할게. 난 그래 또 만지고 싶어. 근데 넌 아마 모를걸. 가끔은 못된 생각도 널 보며 할 때가 있어. 가끔 널 생각할 로 없을걸. 이제 내 맘을 알아주라. 이제 너에게 다가갈게.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 넌 어때? 또 만지고 싶어. 근데 넌 아마 모를걸. 가끔은 못된 생각도 널 보며 할 때가 있어. 널 생각할 로 없을걸. 이제 내 맘을 알아주라. 나 또 만지고 싶어. 근데 넌 아마 모를걸. 못된 생각도 널 보며 할 때가 있어. 널 생각할 로 없을걸. 이제 내 맘을 알아주라. 나 이제 너에게 다가갈게.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 아, 참 좋네요. 정말 이 네. 라이브로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부드럽게 TV 책방 북콘서트 문 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해요.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디팝 그룹 위아영이라는 밴드고요. 오늘
20대 분들을 좀 대표를 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보컬과 건반을 맡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아영에서 기타 보컬을 맡고 있는 구기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까지 같이 하면서 많은 노래 들려드리고 그리고 저희 20대 의견도 이렇게 질문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기훈 씨는 아까 노래할 때는 목소리가 굉장히 달콤한 것 같은데 아주 저음으로 깔리면서 제 마음까지 이렇게 네. 예. 아, 좋네요. 네. 자, 여러분, 저 이번에 북콘서트는 여러분하고 같이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꾸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 채팅방 개설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고 싶으신 이야기 또 질문들 주고받기 위해서 방 마련했습니다. 인사 말씀 올려주세요 부탁드렸는데 올리셨어요? 울랄라 희니 씨 또 올려주셨고 흑흑 저도 사인책 받고 싶습니다. 네. 어머 MC 형아 누나 예뻐요. 해달이 좋아요. 좀 해달이 드리면 좋아요. 어느 분이세요? 어머, 네네. 이거 오빠 감사합니다. 네. 책 한 권 전달해 주세요.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저희 네. 책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책 많이 나누어 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분의 열렬한 팬이신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매번 메시지가 뚜렷한 책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분입니다. 당선, 합격, 계급의 저자 장강명 작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아영 반갑습니다. 네. 네. 금요일 저녁에 귀한 자리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되게 떨리고요. 잘 얘기하고 저도 뭐 말씀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TV 책방 북소리에는 두 번째시잖아요. 그렇죠? 저희하고는 그 전에는 또 그렇죠. 나오셨겠지만. 네. 예. 그때 우리의 소원은 전쟁 네, 냈을 예. 때 아마 작년 초였던가요? 네. 아직 얘기 그때는 나눴었습니다. 한반도 냉전과 전쟁 위기가 고조됐을 때 그 책을 봤는데요. 네. 그 사이에 참 많이 바뀌었죠. 너무 바뀌어가지고 네. 그게 지금 판권이 팔려서 영화 제작 중인데 와. 그 제작진들이 앞을 약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야,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또 이렇게 신간이 나왔어요? 예, 저도 자영업자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다들 이 중에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냥 그렇더라고요. 놀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 북콘서트 제목이요. 시험 권하는 사회, 쉬엄쉬엄해도 괜찮아로 지어봤습니다. 근데 제목 너무 괜찮지 않아요? 마음에 드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 책 결론을 낼 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 나쁜 거다. 그래서 뭐 시험 다들 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도 시험 쳤고 제가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결국 그 아이한테도 시험 잘 봐라.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봐라. 얘기를 할 테고. 그렇다고 여러분 다 잘 되실 거예요. 다 합격하실 거예요. 이것도 사람 속이는 일이고 도대체 이 시험사에서 뭘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거부하자는 얘기할 수도 없고 쉬엄쉬엄 해도 괜찮아 정도가 딱 제가 하려던 얘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장강명 작가가 신문 기자 생활을 10년 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작가 생활을 하니까 작가의 글을 보면서도 야 이거 신문 기자의 취재력 아니면 이런 글이 안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번에 이 문학 공모전하고 공채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자가 좀 긴 호흡으로 써도 괜찮은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제를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한국경제신문에서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거기서 문학 공모전을 하나 운영을 합니다. 한경 신춘문예라는 걸 운영을 하고 그 기자분이 지금 작가 지망생들한테 이 공모전 준비에 좋은 요령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제대로 좀 정리를 해서 글로 좀 써야겠다라고 해서 쓰기 시작을 했고
쓰다 보니까 해야 될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뭐 공모전 당선 못하면 한국에서 소설가 못하나 이런 것도 그거 많이들 궁금해하니까요. 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채제도의 일종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점점 커져가지고 아우 정말 원수 같은 원고입니다. 쓰는데 2년 넘게 걸리고 네. 네, 그렇게 된 책이에요. 아, 2년이 넘게 걸리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고민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저자가 참 욕심도 많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느 것도 버리지 못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왜냐하면 르포 형식을 택하셨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잘 만든 다큐멘터리가 어떤 극영화보다 훨씬 힘있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제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쓴 책이고 그 책에 그런 원고에 힘을 실어주고 싶을 때 이건 실제로 내가 본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진짜 있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그런 어떤 리얼리티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소설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쓰고 나서 보니까 역시 이건 소설이 아니라 르포였어야 했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얘기 들어보니까 기자 출신이었음이 분명해지죠? 장강명 작가는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뭐 소설가, 공채의 신, 엑셀 마니아, 네. 예, 통계 분석까지 다 하셨으니까요. 탁월한 전업 주부, 설거지 잘하시죠? 네. 아, 설거지는 근데 네. 그 전업주부가 하는 일 중에 정말 약과 아닌가요? 네, 그거 그렇죠. 되게 가장- 쉬운 일이잖아요. 아, 네, 네. 네. 바닥 걸레질이 제일 힘든 일 같고 네. 그걸 해야 어떤 전업주부 타이틀을 줄 수 있지 네. 않을까. 예. 갑자기 막 분개하고 그러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월급 사실주의 작가, 이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문학을 대하는 태도가 작가들마다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저의 문학과는 이게 당대 현실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제가 쓰는 글은 뭐 이렇게 500년 전, 1000년 전이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저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 뭐 그것도 쓸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지금 저랑 같이 호흡하는 여기 계신 분들 또 제 친구들 이런 사람들 고민이 담긴 거 땅바닥에 딱 붙어 있고 떠 있지 않은 이런 문제들 그런 걸 다뤄야 하는 게 저의 소명 이런 생각입니다. 책을 먼저 받아서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그냥 제 느낌만 조금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네. 저는 사실 이런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크하게 말하고 계시는데 되게 부드러우시네요. 그렇죠? 오늘 컨셉이에요. 노래랑 맞췄어요. 부드러운 노래라 그래서 가지고. 제가 이번에 책을 먼저 읽고 저는 원래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전 입시나 공채 이런 게 싫어서 나는 음악을 하겠다 하고 갔는데 결국에 저도 입시에 붙어서 형과 같이 공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공채처럼 뭔가 한 번에 뮤지션들이 가서 같이 공연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뽑혀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제작진한테 얼핏 들으니까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가수 오디션들 있잖아요. 슈퍼스타 K나 이런 거에 그 위아영도 예전에 나가셨다 떨어졌다고 예선 탈락이었나요? 아쉽게도 예선 탈락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도 예선은 붙었다가 낙방을 좀 수차례 했었습니다. 네. 뭐 오디션 방송 오디션뿐만 아니고 여러 경연에 되게 많이 나갔었는데 되게 아쉽게 좀 안 됐던 경험이 많아서 네. 그때 심사위원들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것 같아요. 이걸 몰라봤다고. 네 그러실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한류 스타 되시면은 저 사인도 좀 해주시고.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채 제도가 이렇게 언급이 됐으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문학상과 공채는 어떻게 좌절의 시스템이 되었나 부재잖아요. 근데 조금 의아한 게 장강명 작가의 어떤 히스토리를 보면은요. 언론고시를 통과했으니까 기자로 또 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설가가 된 뒤에는 정말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7개인가 무슨 문학상도 받았어요. 그러면 긁어모으면 공식적인 어떤 상들을 많이 탄 거 아니에요.
그럼 솔직히 타는 방법도 많이 아는 분일 것 같고, 그러면 어떤 기존의 우리 시스템의 수혜자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채에 잘 합격해, 이런 걸 써주는 게 사실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고마운 거지, 뭐 좌절의 시스템이 됐나 뭐 이런 거를 쓰고 뭐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드는데요. 맨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살펴보니까 이 공모전이라는 게 그렇게 후배들한테 이렇게 하면 공모에 합격한다라는 얘기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발견해서 이런 책을 낸 게 아닌가 싶어요. 아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저도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기자 시험 많이 떨어졌고 신춘문예 응모에서 많이 떨어지고, 그럼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약해집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떨어졌지? 근데 뭐 누가 대답해 주지는 않고, 그럴 때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러고 스스로 그냥 나 못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동안 글 안 쓰기도 하고, 뭐 신문 기자 재능이 없나 보다 이러고 다른 회사 가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그 공부를 준비하는 기간도 간신히 마음 추스려서 내가 그래도 한번 다시 시험 치자, 다시 한번 원고 내보자 할 때도 준비하는 기간도 정말 답답합니다. 다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거 뭐 뭘로 뽑는 거야?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 고등학생 때도 그렇지 않나요? 다들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아 근데 내가 이거 연도 왜 외워야 되지? 이거 뭐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꾸역꾸역 어쨌든 우리한테 당장 급한 게 그거 통과하는 거니까 공부를 합니다. 그때 생각이 나고 뭔가 뭐 울분까지는 아니라도 그때 느꼈던 막연한 부조리 같은 거를 말로 한번 다시 정연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다들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아니 근데 이거 공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계산기가 나왔는데 왜 이거를 셈을 해야 돼요? 라고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다 물어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때는 어려운 말을 동원을 해서 너의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뭐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을 해도 뭐 이런 거는 못 따라오니까 공부를 해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제대로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뽑는 거 맞아요? 이 문제로 뽑으면 진짜 훌륭한 사람 뽑는 거예요? 라고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공채의 어떤 장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나마 어떤 백 없고 돈 없고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인프라가 있는 배경이 있는 사람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 그나마 시험이고 그나마 공채고 문학 공모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국 사회의 공정성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둥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떠세요? 그 오디션 떨어지셨을 때는 납득을 하셨나요? 떨어진 사람은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혼자 좌절하고 내가 부족한가? 어떤 게 부족하지? 알 수가 없으니까 혼자 그냥 되게 좌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불만까지는 아니고 의구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작가님 책에서 많이 저를 두드려주는 글들이 되게 많아서 좀 공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때 우승자는 혹시 누구? 그 경연 그- 오디션이 세미나서 안 봤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공채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야 될까요? 뭔가 그러니까 왜 우리 대학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처럼 대학을 이렇게 쭉 서열화돼서요. 저는 처음에 그거 아세요? 서연고 서성한 아시죠? 네, 저야 학교에 있으니까. 이거를요 저처럼 압니다. 이렇게 서연고 서성한 하는 사람 없을걸요? 서연고 서성한, 서연고 서성한. 네. 거의 뭐 무슨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뭐 대학뿐만이 아니라 네. 회사도 있고요. 네. 서열화하는 거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에 우리는 왜 이렇게 천착할까요?
악순환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인정을 받으려면 남한테 인정받으려면 간판으로 인정받는 사회니까 이 간판을 따야 되고 그래서 거기 몰리고 내가 만약에 조그만 간판이라도 하나 따면 나보다 못한 간판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그 간판 얘기하고 자랑하고 또 나보다 높은 간판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히 또 주눅 들고 열등감 느끼고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어디서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막 혼자 밤에 저도 그랬습니다. 혼자 밤에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다 복수할 거야. 더 좋은 간판 딸 거야. 이런 거 생각하고 결국은 사회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사실은 사회학적으로 보면 만연하고 경쟁이라는 것들을 뭐 곳곳에서 다 요구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의 용모도 경쟁이고 학력도 경쟁이고 수입도 경쟁이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도 경쟁이고 다 이렇게 경쟁적 구조에서 정말로 한두 명만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가 다 괴로운 낙오자로서 낙인 찍히는 것 이게 가장 큰 사회적 병폐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보통 책을 내면 띠지 있잖아요. 띠지 추천사도 받고요. 맞아요. 명망가들에게. 네. 근데 이번 책에 없네요. 네, 없습니다. 안 받으셨네요. 예, 그리고 뭐 어느 프로그램에 내가 나왔다. 예,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력서를 달라 그러면 제가 이제 어느 방송사 공채 출신이고 프로그램은 뭐 어디를 맞아요. 했고 이런 거를 다 써서 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그 영향력을 아예 없앨 수는 없을 텐데 너무 간판에 좌지우지되는 거를 막았으면 좋겠고 특히 그 간판 중에 시험으로 획득하는 간판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성취감 또 뭐 이런 그런 걸 얘기를 드렸는데 사람이 사실은 간판도 종류가 많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성취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시험은 정말 획일적이에요. 모든 사람을 딱 줄 세우기를 시킵니다. 이 기준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다 하나하나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공부에서 국어보다는 어떤 역사에 관심이 있고 역사에서도 어떤 역사 서술에 관심이 있다. 나는 다른 건 못하지만 수학적 그 중에서도 제 기하학을 아주 좋아한다. 이런 거 시험이 봐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냥 총점을 내서 너는 뭐 16만 명 중에 뭐 몇만 몇천 몇 등이다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무 숫자로 그걸 내주고 그 바로 다음 등수보다 네가 나은 인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그런 식의 간판, 그런 획일화된 기준으로 주는 간판 이건 여러 간판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시험 그 수학 능력 시험 그런 거랑은 조금 별개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흑수저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그런 오디션 프로에서 조금 부각이 됐다면 흑수저가 한 번에 그런 모든 관문들을 뚫고 좀 자기의 뭔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채나 아니면 오디션이나 이런 것도 나쁜 부분들도 분명히 많지만 약간 모르겠어요. 이 책을 보면서도 계속 이게 어떤 게 그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아요. 이 시험이 공채가 사람을 서열화를 하고 순서를 매기려고 그렇게 도입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발굴하는 제도로 계속 갔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지금도 사실은 어떤 다른 걸 안 보고 비교적 다른 선발 절차에 비해서 백그라운드를 안 보고 그 사람 실력에 초점이 맞춰진 발굴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로만 사람을 뽑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이걸로만 사람을 뽑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발굴이 아니라 탈락 절차이고 사람 서열 매기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반드시 이 방식으로도 하고 저 방식으로도 하고 만약에 한국의 뮤지션 지망생들을 전부 다 오디션으로만 뽑는다면 그런 전국 단위의 경연 오디션으로만 뽑는다면 얼마나 부조리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 기획사들이 이렇게 이런 재능 저런 재능 막 발굴을 하고 있으니까 오디션 그러니까 20대 두 분이 그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 경험과 생각을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이야기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20대에 거쳐야 하는 관문 시험 공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화면에 숫자 하나를 좀 띄워봤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예, 숫자 69만. 한번 69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9만 저희가 왜 어떤 의미로 이거를 띄웠을 것 같으세요? 69만 하면 떠오르는 유아영 팬클럽 회원수 69만 원? 열정페이가 열정페이. 떠오르기는 저는 열정페이? 그러면 한 달에 20대가 벌 수 있는 돈이 69만 원? 뭐 평균적으로 그렇지 평균적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69만 이 원? 책이 팔린 수 69만 네, 부. 69만 부. 지금까지 69만 원어치. 69만 원어치면 이게 저기 16,000원이거든요. 네. 네, 정답이요. 2018년 취업 준비생들입니다. 69만 명인데요. 2018년 최근인데 네. 사실 요즘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직장 수는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도 졸업식장에 학생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치열한 경쟁이 있고 청년 실업이 정말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함께 좀 이 세태에 대한 그 울분을 토로해보는 시간? 왜 우리가 운칠기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저는 왜 지금도 기억나는데 면접할 때 왜 예상 질문 있잖아요. 예상 질문 쫙 적어가지고 막 연습하고 달달 어떻게 물어볼까 막 했는데 정말 황당한 질문 나와서 이게 말이 돼 이런 질문을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런 저 경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게 말이 돼 이런 질문? 황당 진짜. 질문. 황당 질문. 황당 그러니까 면접. 여기 예. 뭐 많이 계시니까 황당 질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오픈 채팅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받은 황당 질문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여자친구 있어요라고 물어봐요? 면접관이? 여자친구 있어요라고 면접 때 그 밑에는 작가님 오늘 비숑 같아요라고. 네. 비숑이 뭔가요? 비송이 저렇게 생겼구나. 예. 야. 저렇게 길게 쓰신 분은 저 남수님이 보내주신 질문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읽어볼까요? 네. 어느 제약사 최종 면접 갔는데 그 남수님은 준비했던 질문 나와가지고 면접 내가 너무 잘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굉장히 건들건들하는 지원자한테 네. 그 지원자 대학의 교수님 잘 지내시느냐 요즘 요즘 학교 어때? 그 교수님 잘 있어? 하더니 그 사람이 합격을 했다. 그 알고 보니까 그 면접관은 동문이었다. 이거는 사실은 당선 합격 계급에서 지적하는 부작용을 넘어선 이건 불법 행위 아닌가요? 불법이죠. 네. 네. 사람 기만하는 행위고 네. 그래 그냥 백으로 뽑을 거면은 뭘 그렇게 또 사람들 들러리까지 야 저거 그러니까. 너무하다. 야근 수당 없는데 야근 괜찮아요? 라는 질문 받아. 야 야. 저거 무슨 충성 맹세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요아씨. 예. 글쎄요. 가늠을 예. 못하겠네요. 장 작가님께서 가장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하나 하시고 일주일에 선물 몇 번 주시죠. 야근할 수 있어요? 야근 수당 없는데 야근할 수 있어요라는 질문 받으신 분은 어디 계신가요? 손 들어 보세요. 네. 네. 이게 뭐 책 선물이 위로가 안 되겠지만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정말 당황스럽다. 네, 그 기업이 스타트업이었는데요. 그 질문을 하니까 이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저는 야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야근이 몇 시까지가 야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근로계약서 기준으로는 6시까지 퇴근이었는데 저는 나름 8시까지요 했더니 그러면 안 되겠네요 하고 떨어졌습니다. 정말 갑질이네요. 네. 지금 만약에 그 심사장 다시 들어가셔서 그냥 아무 얘기나 이제 반박을 하실 수 있다고 치고 제가 한번 질문하면 한번 답 시원하게 그 저기 지원자분 저 야근 수당 없는데 야근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 기업을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라고 하고 네, 좋습니다. 저기 너라면 하겠냐? 대답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은 만약에 내가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질문을 받고 싶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곡을 쓰니까 노래를 하면서 곡을 쓰니까 자작곡으로 응시를 했었는데 이 곡은 왜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질문 가사는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질문을 받고 싶었는데 되게 엉뚱한 질문을 하시고
네, 그런 질문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여쭤볼까요? 저희 북콘서트에 들려주실 곡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아, 두 번째 곡은 저희가 고마워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이 곡을 만들게 된 의의는 사실 저희가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물론 여기 계시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부모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친구들이나 뭐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해서 곡을 쓴 건데, 근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사실은 들으시는 분들은 본인한테 감사했던 분들이나 감사했던 순간들을 좀 떠올리면서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 곡으로 고마워라는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고마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지루하고 반복되는 날들 내 따스함으로 채워가 손도 먼저 잡지 못했던 하지만 이젠 말할게 너를 좋아해 원래 내가 바보 같고 아이 같아 이런 말은 믿어줘 선한 고마워 너를 닮아 너무 예쁜 안개꽃을 사주고 좋아하는 날 보며 웃는 날 너와 걷는 이 길이 평소에 걷던 길이라도 이젠 큰 의미가 돼 친구들과 있어도 난 오직 너만 생각나 너는 내게 새롭게 다가와 피곤해도 꾹 참고 너를 만나러 가는 길 나의 모든 건 너야 알잖아 나의 지금
그냥 계속 두 분이 노래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냥 그러게요. 듣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듣고 장 작가님이 가끔 이제 책 읽어주시고 네. 북 콘서트에서 북 빼고 그냥 이렇게 지금 콘서트로만. 콘서트로 그냥 네. 위아영 콘서트로 아, 전환하고 참. 싶은.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께 미리 저희가 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직접 듣기도 하고 미처 질문을 못하신 분들께 직접 질문을 좀 받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질문을 좀 대신해서 두 분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지, 그리고 책을 쓸 때 작가가 좀 드러나게 되는데 부담스럽거나 쑥스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그런 점에서 자체 검열되는 소재는 없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 일단 아이디어 얻는 거는 뭐 어디서 얻는다고 얘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냥 온갖 곳에서 다 얻고 있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막 조금이라도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은 열심히 기록을 해둬요. 그게 다 금방 훅훅 지나가게 되고 그거를 제대로 기록을 하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아이디어가 참 이야기거리가 많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제가 드러나는 거 말씀이죠. 네. 저도 쓰고 나면은 제가 많이 드러난 게 어떤 캐릭터가 이거 내가 이불 속에서 맨날 남들한테 안 들켰으면 하는 에피소드라든가 뭐 나의 되게 추악한 면이라든가 부끄러운 면이 여기 다 드러났네라고 해서 조금 겁날 때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게 제일 캐릭터를 생생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게 작가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제가 뭘 쓰고 나면은 지인들은 몇 명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너잖아 막 이러면서 너 그때 이거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되게 부끄러운데 나머지 독자들은 다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제가 아닌 척하면 됩니다. 네, 제 얘기를 그냥 곡을 쓰잖아요. 가사를 쓸 때 많이 걸러내요. 이것까지는 안 돼. 이러면서. 근데 모르는군요. 네. 모릅니다. 그러면 대부분 모릅니다. 더욱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서 네. 아, 주변 사람 몇 사람한테 창피를 감수만 하면은 그게 그러면 자기 검열을 하시는군요, 계속.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소설들 중에 확실히 한국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기리노 나스오의 아웃이라는 소설이랑 뭐 요시다 슈이치의 악인 같은 소설들이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 둘 다 범죄자의 내면을 굉장히 얘기를 했고 뭐 한 소재는 범죄자랑 어떤 그 사람이 나중에 납치를 하는 어떤 여성이랑 뭐 이렇게 약간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쓸 수 있을까? 막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기리노 나스오의 아웃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는데 굉장히 강렬하고 충격적인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쓰려고 하면은 상당히 자기 검열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술가니까요. 그런 걸 이렇게 한번 밀어보고 싶은 그 사람들이 갔던 데까지 저도 한번 밀어보고 싶고 그 선을 한번 넘어보고 싶고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기훈 씨도 하나 갖고 계시죠? 네. 네.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춘에 서 있는 대학생으로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에 가든 가지 않든 제 선택이지만 좁은 취업의 문 앞에서 대학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기회는 턱없이 줄어들 것이 현실입니다. 저와 같은 대학생이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 동생도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바로 했거든요. 이분이랑 정반대인데 그래서 뭔가 좀 궁금해요. 정말로. 전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 나이가 들어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요. 그런 종류의 어떤 순수함이랄까? 약간 어떤 젊은 사람들만이 느끼는 결벽, 어떤 완벽에 대한 추구, 그 되게 소중한 거고요. 근데 또 그 결벽이 그런 순수함이 어느 선까지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의롭게 하는데 어느 선 이상으로 내 마음을 괴롭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세상이 그렇게
흰색과 검은색이 아니더라고요. 흰색도 없고 검은색도 없고 다 회색의 스펙트럼 속에 있는 건데 이 정도 시스템에 내가 발을 담궜고 내가 좀 떳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와 보시면은 아주 떳떳하고 그 정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행복이죠. 나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 행복하게 살면서 같이 사는 이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지금부터 천천히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오셔가지고 그걸 추구를 하시면 되죠. 맹렬하게 자기 행복을 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맹렬하게 행복을 추구해서 나의 에너지와 나의 자원을 쌓은 다음에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시고 그러면 아주 아주 좋은 삶입니다. 그런가요? 현장에서 지금 손 들고 좀 질문을 받고 싶어요. 저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누가 제일 높이 먼저 들었는지. 드신 분이 저쪽 뒤에 그러시네요. 뒷자리에, 예.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초년생인데요. 지금 30대에 이제 남들보다는 조금 늦게 취업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선생님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수많은 탈락 끝에 이제 저는 대안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어떤 세계에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취업에 이제 도전하고 많은 이력서를 내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쓰러질 때마다 어떤 가치 가지면 좀 흔들릴 때마다 좀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고 좀 지탱할 수 있을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네. 실제로도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맨날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테마로 소설을 쓰고 있는데 요즘은 약간 그래도 이 정도는 팁처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드리는 답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뚱딴지 같아가지고 좀 웃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력 운동을 하라고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치관이라는 거는 사실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저의 가치관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죠. 뭐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게 누구나 다 생긴다고 생각해요. 20대 때 나는 가치관이 없다. 가치관이 없는 게 고민이라는 분들 되게 많이 제가 접했는데 그 고민할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깁니다. 가치관 뭐 별거 아니라 이거 이렇게 했더니 잘 풀렸다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다른 일도 이런 식으로 해야지라고 이렇게 모아지는 어떤 관성입니다. 그게 가치관이 좀 그래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가치관이 좀 그런 어떤 외부의 자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가치관이 탑재가 되면 남들이 아유 저 사람 꼰대 같아. 왜 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저런 주장을 하는 거야? 라고 하게 되고 그 가치관이 유능한 가치관이 생기면 어차피 안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똑같거든요. 젊을 때는 뭐가 하나 들어오면은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대답을 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나이 들면 하던 대로 하게 돼가지고 아 이거 전에 비슷하게 이렇게 했었지라고 내놓는 그게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 굉장히 유능한 가치관이면 똑같은 과정으로 별로 고민 안 하고 하는 대답인데도 남들이 보면서 저 사람 참 내공 있네. 아 지혜롭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치관이야 어떻게든 생길 건데 왜 근력 운동을 제가 권하느냐면 어쨌든 간에 그 가치관이 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가치관으로 방향이 가는 게 좋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기회가 다가올 텐데 내 가치관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뭐 무조건 해라 노력하면 다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해도 안 되고 누가 뭔 제안이 와도 나는 내가 뭘 하겠어라는 것도 안 좋습니다. 내 가치관이 어떻든 간에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살게 만들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주로 시키는 거 공부인데 공부를 하면 그게 보상이 잘 오느냐 공부가 유난히 노력해도 보상이 안 오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공부머리라는 게 굉장히 유전에 좌우되기도 하고 또 사교육 업체들이 워낙 난립해 있기도 하고 또 공부의 특성상 한 만큼 성적이 정비례해서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또 남들도 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보상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뭘 노력을 했는데 보상받는 경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쉽고 확실한 게 저는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창 젊을 때 특히 남자분들은 이거 하는데 돈도 안 들거든요. 어떤 스쿼트, 플랭크, 푸시업, 하필 또 제일 기본이 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맨손으로 하는 거고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합니다. 뭐 스쿼트 10번씩 3세트 하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내가 했는데 당장 효과가 나한테 오고 플랭크 한 일주일 보름 하면은 갑자기 왕자가 새겨지려고 하고 그리고 푸시업을 한 보름 하고 나면은 가슴이 좀 나오고 체형이 약간 바뀌고 아 내가 노력을 했더니 힘든 걸 약간 참고 노력을 했더니 보름 뒤에 이게 보상이 오고 한 달 정도 2달 정도 하면 몸이 바뀌어가지고 누가 지나가면서 몸 좋네 하고 목욕탕 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보고 있고 이거 되게 유치한 것 같은데 내가 뭘 했는데 나한테 보상이 온다 이 경험을 지금 시켜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서 그 보상을 얻고 그걸 한 달 정도 해가지고 보상을 얻었으면 그 자신감을 가지고 2달짜리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3달짜리 프로젝트, 반년짜리 프로젝트, 1년짜리 프로젝트 그렇게 스스로 바꿔나가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길게 보게 되죠. 5년 정도 내가 뭘 한번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누가 안 시켜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근력 운동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답은 좀 엉뚱하지만 저의 진심입니다. 네. 아니 엉뚱한데 되게 와닿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지난해 뵀을 때보다 진짜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그거 오늘 저기 화장을 메이크업 그 실장님이 되게 이렇게 아니 그리고 잘해 주셔가지고 파마가 잘 나왔어요. 네, 이건 저희 동네 미용실이 굉장히 다시 이제 좀 그 책의 이제 마지막 순간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책에 보니까 사회 한 모퉁이는 늘 그렇게 부글부글 끓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와 닿습니다. 요즘에 장강명 작가를 끓게 하는 그런 부문, 그런 공간, 그런 주제가 뭡니까? 아 제가 새로 소설을 하나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은 거기 이제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늘 범죄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한번 써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강력계 형사님들 요즘 만나고 있어요. 뭐 얘기 듣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거의 스토리도 짧고 저는 너무 재밌는데 이게 약간 좀 독특한 범죄 소설이라 가지고 발표를 하면 반응이 어떨까 좀 약간 겁도 나고 뭐 여튼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표정에서 막 너무 즐기시는 게 느껴져서요. 그 작품 정말 기대됩니다. 예. 신작 나오면 저희 TV 채팅 북소리 꼭 찾아주세요. 네, 또 예. 불러주십시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장 작가님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리고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의 그 눈빛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이렇게 즐겨주시는 게 저희한테 참 큰 위로가 됐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서 마지막 한 곡 더 청하고 싶은데 네. 괜찮을까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노래를 좀 들려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지금 되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물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네. 되게 행복을 좀 찾아서 여기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행복을 좀 배우러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행복이란 거는 언제나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더 행복을 바라고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이한철 선배님의 네. 슈퍼스타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위아영 두 분의 슈퍼스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 담아서 책 선물 준비했거든요. 한 20분께 이 선물 드릴 거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선물 꼭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20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위아영의 노래로 저희 이 네. 북콘서트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홀로 왔던 너, 좀 머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나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One, two, three.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던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을 들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 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미아영 분들 공연 보러 왔다가 되게 인생 공부까지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뭐 그 여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언젠가 삶에 도움이 될 거잖아요. 화이팅 하라고. 화이팅 해. 진짜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많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1번, 2번, 3번을 다 생각하면서 계속 이뤄나간다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말고 어차피 시험 쳐야 돼. 이렇게. 예. 청춘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각자 일상 속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청춘들이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저기 저 앉아있는 그대여,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대여,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대의 노래 한번 들어요. 사랑에 아파할 수도 있고 사람에 아파할 수도 있어. 그대가 혼자라고 느낄 때 그대의 노래 한번 들어요. 그대 내 눈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그대 내 품